또 패러데이 기전력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기전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관련된 논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입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친 부분만 다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루프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자기장이 시간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고리가 움직이고 있지만 자기장이 공간적으로만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상황은 루프는 고리는 고정되어 있고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과 두 번째는 루프가 움직이고 있고 하지만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상대성이라는 개념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는 말한다. both viewpoints, 두 가지 관점이 항상 동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것들을 생각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이게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인트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입니다. EMF 기전력은 두 가지 프레임에서 다르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how the electric and magnetic field are intertwined by the relativity, 상대성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봤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루프가 고정되고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던 아니면 루프가 움직이고 자기장이 고정되어 있건 공통점은 기전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왼쪽에 있는 이 1번 기전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기전력이라는 것이고 오른쪽 내용은 로렌츠 힘에 의해서 자기력에 의해서 나오는 이 자기력에 의해서 나오는 기전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장에 있는 고리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과 고리를 가만히 두고 장을 왼쪽으로 움직이게 할 건데 얘를 같다고 볼 수 있을까를 문제로 삼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속 문제랑 예제를 많이 풀어보면 당연히 같지 않나? 그리고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은 두 개 같은 현상이니까 당연히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리와 원인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레스트 프레임이라고 일단 상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문제는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고리 회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회로에는 전류가 위 Z 방향으로 플러스 Z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아래 고리에는 마이너스 Z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장이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장이 이쪽은 위쪽으로 나오고 있고 아래쪽은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 가운데 고리를 하나를 두고 이 고리를 V라는 속력으로 위로 지금 쭉 올릴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볼 거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상황에 대해서 정지계에서 먼저 해석을 해볼 겁니다. 정지계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리가 위로 움직이는데 이 고리 위에 벌레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벌레의 관점을 정지좌표계라고 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랩 깨고 벌레가 레스트 프레임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 고리가 위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자기장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고리가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지좌표계에 있는 벌레가 봤을 때는 고리는 가만히 있고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레스트 프레임, 벌레의 관점에서는 고리는 고정되어 있고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지좌표 해석입니다. 일단은 저 자기장이 벌레가 봤을 때는 자기장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논문에서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베타 VT ZC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 자기장 플럭스를 계산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인테그랄 자기장에 꽂히는 플럭스를 계산을 해보면은 저 고리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됩니다. 베타 VT의 파이 R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공식에 따르면 기전력은 d파이 dt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베타의 V의 파이 R 제곱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은 이 기전력이 생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벌레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지만 자기장이 변했기 때문에 이 고리에 전기장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벌레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기전력은 패러데이 법칙으로 인해서 인한 전기장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장 때문에 힘을 받아서 고리 안에 있는 전하들이 움직였을 거고 그게 저 고리에 가운데 있는 고리에 전류를 만들었어요 라고 벌레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레스트 프레임에 있었던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랩겟 밖에서 봤을 때 해석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고리가 여기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명확하게 이게 지금 헬로모르츠 고리인데요. 이 헬로모르츠 고리 안에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장은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된다고 이제 글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실험실계에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실계에서는 고리에 있는 전하가 어떤 힘을 받냐면 로렌츠 힘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Q, V 플러스 B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리 안에 있는 전하와 고리는 그리고 속도는 아까 윗방향으로 V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에 저기 있는 식을 써줄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리의 반지름이 라지 R이기 때문에 캐피탈 R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 얘가 받는 자기장은 베타 Z 마이너스 2분의 베타에 여기에 캐피탈 R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QV 크로스 자기장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베타에 Z 마이너스 2분의 베타에다가 캐피탈 R을 쓰고 RX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Z는 크로스에서 사라지고 마이너스에 QV에 2분의 베타를 남기고 라지 R을 남기고 Z랑 R이 크로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세타 방향 그냥 세타 방향이겠죠? 네, 다음과 같이 힘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운동 기전력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식의 기전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의 D를 해주면요. 여기서 F는 Q를 소거한 상태에서 V의 2분의 베타 R의 세타 햇 그리고 여기서 DL은 R의 R 햇 더하기 R 세타의 세타 햇 더하기 Z의 그냥 Z햇이겠네요. DR이겠죠? DR의 R 햇 그 다음에 R D 세타의 세타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R D 세타의 세타 햇 더하기 DZ의 Z 햇을 계산을 해주면 여기에 계산을 결과를 쓰겠습니다.
세타 핵방향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V 베타 R이 그대로 있고 이 R 자리에 라지 R을 한 번 더 넣어주고 D 세타를 인테그랄 하면 되기 때문에 파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결과는 베타의 V R 제곱 파이로서 벌레 좌표계에서 봤었던 내용과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랩계의 실험실계에서 해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일단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기좌표계랑 실험실계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벌레가 봤을 때랑 실험실계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기전력이 나오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벌레가 봤을 때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인한 전기장 때문에 나오는 F는 Q, E 때문에 전하가 움직이는 것이었고 실험실계에 봤을 때 전하가 움직이는 이유는 로렌츠 힘 때문에 움직여서 그게 기전력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상한 결과 두 번째는 원인이 다르지만 결과는 같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 4번까지는 여기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렌츠의 법칙을 또 여기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방금 보시면은 이거는 랩계에서 두 번째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리가 위로 올라갔을 때 자기장이 점점 많이 꽂히니까 렌즈의 법칙에 의해서 안 꽂히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 고리는 또 아랫 방향으로 자체적으로 또 전류가 흘러서 하나의 다이폴 모멘트, 하나의 자기 쌍극자가 돼가지고 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점점 이제 결과에 도달합니다. 이 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6번에 대한 얘기는 이 전하에 적용하는 E를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내용입니다. 전기좌표계에서 전하가 움직였을 때 나오는 E는 전기장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하가 E를 하는 이유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전기장이다. 그러면 실험실계에서 나오는 월크는 E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원인으로 보면은 얘는 전기장 때문이고 얘는 자기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장은 E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험실계에서는 뭐 때문에 전하가 움직였다고 할 수 있을까? 뭐가 E를 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6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constraint for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부속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외력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Ultimately, the work is done by the constraint forces. 일은 외력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자기장인 것 같지만 외력 때문이다라고 한 건데요. 그 이유가 또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루프가 가운데 있는 루프가 자기 혼자서 올라간 게 아니고 제가 V라는 속도로 올렸기 때문에 저에 의한 컨스트레인트 폴스가 이 고리에 작용해서 그게 E를 만드는 원천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The moral is that it always important to remember. 자,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보자. 첫 번째, 한 기준좌표계에서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명령하는 것은 종종 다른 기준좌표계에서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계에서도 가보고 실험실계에서도 가봤는데 여기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기준 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서로에 대해서 독립이다. 세 번째입니다. Both are different aspects of one electromagnetic field. 둘 다 하나의 전자기장의 다른 측면이다. 라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차례입니다. 방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에세이에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모두 동일해야 한다라 전자기학이 불변성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논문이랑 좀 관련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에세이 관점에서 보면 고리의 운동은 두 관성틀에서 상대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고리는 정지해 있고 자기장이 움직이는 듯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 실험실계에서는 고리가 정지해
고리가 움직이고 자기장이 동시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관성 틀에서 상대적이었다. 그래서 각각 두 관성 틀에서의 운동의 해석이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는 전기장, 하나는 자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전력이라는 물리적 결과가 같게 나왔고 전하의 운동이 저 기전력 때문에 움직여서 전류가 흐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으로 보면은 전자기학이 인와리안트라고 하는 게 다음과 같은 해석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하지만 같은 값의 기전력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자연의 법칙은 어떤 관성들에서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피직스에서 나온 에세이와 논문을 두 번째 논문은 다음과 참고했고요. 그 외에도 서웨이 일반 물리학과 그리피스를 참고해서 발표를 준비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